우리가 송금을 얘기하면서 이제 공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공과금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송금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금을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시 한 어떤 살펴보았으니까 좀 세세한 내용으로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이제 벌금이나 손해배상금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공과금에 대해서 공과금이지만은 공과금 해당되지 않는 것들, 즉 공과금과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PPT를 활용해서 보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어떤 특수한 조합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조합에 가입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납부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의무죠. 그 조합을 가입하고 그 사업을, 특별한 사업을 영위할 때 허가를 받는 의무사항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비의 송금 불사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합에 가입하는 것들, 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우리가 무슨 협회들 같은 것들 있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일단은 우리가 그 어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조직하려면요, 관청에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립에 대한 데서 그런 것 때 무슨 뭐 창업 컨설팅 협회에 일정액으로 나가는 정기적인 조합비 또는 협회비, 이런 것들은 공과금이 아닙니다. 공과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송금화 되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항만하역업체제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역요금에 특직근로자는 무슨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이것들은 이 노무자들에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공과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과금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실보고회원 조합원 등이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일단은 조합비, 그리고 수출입 업무를 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공과금이 아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과금과 유사한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은 공과금이 아닌 것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벌금은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벌금 과태료는 뭐다? 체납처분비에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벌금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벌금이라면요, 기본적으로 잘못을 해서 납부하는 게 벌금인 거죠. 벌금인 거죠. 그래서 법인이 납부한 벌금, 과태료, 과료, 과태료는 가산금 체납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해서 뭐한다?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금은요,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내, 다음에 잘못하면 또 낼 거야,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법률을 위반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비용을 처리해주면은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벌금이 법인에서 벌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처리해준다면 그냥 벌금 내면 되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벌금 내면 되지. 그래서 벌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결국엔 경감시킨다는 거죠. 즉 벌금 내면 그만이야. 이런 자세들 있지 않습니까? 벌금을 내면 그만이야. 그 벌금으로 때우면 되지. 뭐 이런들의 행태를 만들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서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금, 과료는 형법상 재산형에 해당되고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민사상 의무 또는 소송법상 의무 위반을 징벌하는 금전벌, 돈으로 내리는 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태료는 벌금과 과료는 좀 틀린 거예요. 아시죠?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 라는 얘기는 금전으로 벌을 대신하는 거고, 벌금은 재산형, 형법상 형의 뭐 이렇게 징역형처럼 형에 해당한다. 재산형, 금고형 이렇게 형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벌금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벌금에 대한 의미를 본 이유는 이러한 취지에서 벌금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금 산입하는 벌금은 없느냐? 없는 건 아닌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일부의 송금 산입 부분하고 송금 불산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고 가는데, 사실은 송금 산입의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송금 불산입의 내용이 사실은 저희한테 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줄을 쳐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과금, 업무 관련한 발생 교통사고의 벌과금,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과태금, 가산금 뭐 이런 것들은 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인건비까지 왔습니다. 인건비에 왔는데, 인건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책에 징벌적 손해 목적의 배상금에 대해서 지금 요 PT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니까요.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벌적 손해 배상금이라는 것이요,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배상해주는 형태인데, 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이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 초과분은 벌과금과 같은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자, 실제 손해액은 송금입니다. 그만큼을 손실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 손해액 말고 어떤 다른 추가적인 비용을 보는 경우가 있죠.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 요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라다? 송금 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사고를 했을 때 파손을 합니다. 파손이 됐을 때 실제 차량 수리비는 뭐 100원이다. 그러고 나서 뭐 위로금을 지급했다. 100원이다. 이런 거는 이런 거고 요거는 요런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위로금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실질 손해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부분은 지급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실질적인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288조에 나와 있는데, 첫째,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금 중 실제 발생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와서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 중 실제 발생액을 손해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보다 송금으로 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한 만큼만 주겠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어쨌든 손해배상금 자체는 비용이 처리가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들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됐냐면 세금과 공과 벌금, 과태료 이런 유사한 성격들의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법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법인이 가장 많은 비용으로 만들어진 법인에서 뭐다?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송금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임원은 어느 부분까지도 임금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저희가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인건비의 항목은 결국엔 인건비, 퇴직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복리후생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주요 이슈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정의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에 대해 기본 정의는요. 뭘 대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급여 등 죄송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한테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모든 성격을 총칙 망라해서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보시면 인건비에 정의돼서 똑같이 나왔지만은, 인건비라 하면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으로서 임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세수당 등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뭘 감소시킨다? 인건비는 대부분 뭘로 봐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결국에는 법인의 뭘 감소시킵니까?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순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송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송금으로, 이익처분은 뭐예요? 단기 순이익에서 뭘 주는 거예요? 성과급 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아닌 거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로 모든 것을 본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요,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 그 다음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송금 인정 여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 또는 사용인 인건비는 세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금에 산입한다. 즉 임원 또는 사용인은 결국에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뭔다? 이게 일반 직원의 인건비는 100% 송금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 특수관계인 일종의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결국은 뭐다? 일정한 죄송합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법이 정한 경우라는 게 어떤 거냐 보면은 1차적으로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들, 그리고 과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과다 또는 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이나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영을 어떻게 한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본인들 마음대로 못한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시면은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관한 것은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배당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익 분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위장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인건비가 사실은 아닌데 인건비를 위장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원, 직원, 사용자의 용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 직원, 사용자는 임원이라면은 다음 해당 하나의 직무를 종사하지 않는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법인의 우리가 좋아하는 회장님, 그리고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그리고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그리고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이사라는 얘기가 붙어 있다면요, 결국엔 그거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명의 사업자회사 유관회사의 경우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이사, 업무 책임자, 그리고 감사 등을 기본적으로 뭐 한다? 우리가 사용인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원은 어떨까? 직원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계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과 비슷한 개념인데, 사용자라는 것은 고용주를 얘기하는 거죠. 고용주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 또는 사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거를 사용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사용자. 그 인력의 용역을 사용했던 사용자라고 해서 사용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한다? 인건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일반 급여, 상여금, 그리고 급여인 퇴직급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원과 사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PPT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과 사용인,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어떻게 한다? 인건비에 대하여 뭔다? 제약을 받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제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용이라는 임원이 아닌 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가 있는데 사용이라는 건 즉 뭐죠? 고용주라는 얘기를 했죠. 고용주. 비슷하지만 비슷한 개념이 아닌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임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사회 구성원, 그다음 이렇게 이사, 그다음 감사, 이 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급여와 상여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 285페이지인데요. 285의 급여와 상여금. 자, 법인세법은 급여와 상여금에 따라서 송금, 산입을 따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에 보다시피 그래서 급여와 상여금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급여는 기본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월급으로 주죠. 정기적으로 지급을 어떻게 한다? 월로 한다 해서 월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는 뭘로 받았죠? 주급이라고 얘기하죠. 주급고 월급도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급여라는 겁니다. 즉 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들 월급이든 주급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을 급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여금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상여금을 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어떻게 한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말 그대로 상여금이 200%다 그러면 특정한 어떤 달에 지급하는 거지 매달 급여처럼 어떻게 한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상여금도 방법 형태에 따라서 달리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상여금은 결국에는 경제적 혜택을 모두 포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뭘로 보냐면 이게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어떻게 된다?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는 경제적 혜택이기 때문에 뭘로 본다? 급여와 같이 상여금 형태로 지급되는 걸 보여줘.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카드, 일정한 금액만큼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복지카드, 상품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급여에 속하고 급여의 성격 중에 급여라고 하는 임금에 속하고 임금 안에서 상여금이라는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임원의 인건비의 경우에는 급여와 상여금의 구분은 업무상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일을 해서 준 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서로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알고 있는 급여와 상여금은 결국엔 직원들이 한테 지급되는 것들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은 임원의 부분에서는 서로 좀 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럼 임원에 대한 원칙은 어떻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퇴직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